호남의 평화를 지키는 기억의 터, 호남 호국기념관. 2020년 11월 13일 개관, 순천에 위치한 호남 지역의 유일한 국가수호 기념관입니다. 6.25 전쟁 당시 호남은 주요 격전지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호남 호국기념관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전합니다. 아주 먼 아프리카의 나라 에티오피아. 그곳에서 용감한 군인들 강류부대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왔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전설의 부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에티오피아에 관해 알아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군의 특징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먼 곳에서 도우러온 강류부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에티오피아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라비아 커피의 고향, 아프리카 최대 커피 수출국, 세계 5위 커피 생산국,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의 뿔 속에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지도에서 뿔처럼 돌출된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국토 면적은 약 114만 6,24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11배 정도입니다. 총 인구는 약 1억 3천만 명으로 세계 10위의 대략 우리나라의 2배 인구 대국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1950년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지상전투군을 파병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시기 이탈리아의 침략, 1936년부터 1941년까지 침공지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끝내 승리하고 자유를 갈구하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에티오피아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어요. 집단 안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유엔을 창설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국제사회가 손잡고 약한 나라를 돕기로 하였으나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도 갑작스런 북한의 남침을 겪었어요.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 황제는 5차에 걸쳐 총 6,037명을 파병하였어요. 저 먼 곳에 있는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라. 손수 황실 최정예 근위대를 중심으로 파병하였을 정도로 한국을 돕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강류부대의 강류란 혼란과 시련을 겪는 한국이 바로잡히길 바라는 기도를 담아 황제가 직접 하사한 이름입니다. 만약 내가 황제라면 부대를 파견하며 어떤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나요? 부대명과 이름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강류부대는 에티오피아 지부티항에서 대한민국 부산항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 20일여일간의 항해에 출정합니다. 실제로 강류부대는 어땠을까요? 목숨을 걸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라라는 황명이 있었기 때문에 격렬한 전투에 참여하면서도 절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황실 근위병으로 구성된 만큼 장교와 하사관들이 대부분을 이뤄 적진을 돌파하고 16개 전투부대 파견국 중 유일하게 포로가 없던 나라로 전쟁에 단 한 명의 포로는 물론 한 구의 시신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엔군 묘역에는 에티오피아 병사의 무덤이 하나도 없는데 전투 중 아군 포로가 발생했을 시 끝까지 쫓아가 구해왔으며 아군이 사로잡히는 걸 원치 않아 죽더라도 시체를 다시 찾아와 123명의 전사자와 함께 에티오피아로 귀국하였기 때문입니다. 강류부대는 주로 한국의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어요. 스티커를 붙이고 그림을 그려 내가 상상하는 전쟁 상황을 꾸며보아요.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밀집 대형 행진을 연습하는 에티오피아 병사들, 부대 천막 안에서 은폐 폭탄 수업을 진행하는 교관, 에티오피아 중위가 군사기밀 수업을 하는 모습,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의논하는 에티오피아 대위. 강류부대는 한국 도착 이후부터 철군할 때까지 평균 병력 1,170명 규모의 한개 보병대들을 교체 참전시켰으며
참전 병력은 3,517명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루고 미국 대통령에게 표창도 수여받았지요. 253전 253승에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류부대는 어떤 총을 사용하였을까요? 카빈 소총, M1 소총, 45구경 권총, 황실근위대 선발 시 신체 조건이 까다로운 일명 강철부대였던 만큼 주로 원거리보다 근접 상황에서의 육박전으로 활약했어요. 강류부대가 사용한 물품들을 살펴볼까요? 행랑, 가죽으로 된 의장띠, 탄띠, 수통, 각반, 전화기, 철모. 강류부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월급을 각출해 부대 안에 한국의 전쟁 고아를 위한 자선관, 보아보육원을 세워 전쟁 고아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햇수로 4년간 새로 부대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유엔 국제아동 긴급기금, 교회 세계봉사단 등을 통한 의료 지원을 함으로써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전후 복구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강류부대와 관련된 단어들이 숨어 있어요. 위, 아래, 옆, 대각선으로 찾아보세요. 답은 모두 6개입니다. 한국전 지원 당시 에티오피아는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으나 1974년 에티오피아는 쿠데타가 일어나 사회주의 군정이 시작되었어요. 쿠데타 발생 1년여 만에 6.25 전쟁 파병을 결정했던 황제는 살해되고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은 강제 전역을 당하였으며 재산 압수, 연금 회수, 옥살이 등 갖은 수모를 당하였어요.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목숨을 걸었던 용사들에게 돌아온 건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이어지는 탄압과 고통의 삶이었어요. 한국을 도운 전쟁 영웅 강류부대원이 받은 핍박과 박해를 알아봅시다. 토지, 연금 등 재산 몰수, 취업 제한, 사형 및 형벌, 연좌제로 인한 가난 대물림, 수도에서의 추방. 그 후 에티오피아는 기나긴 기근과 수차례 발발한 내전으로 삶이 더욱 피폐하고 궁핍해지고 과거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부유하고 문명적인 국가가 최빈국에 가깝게 낙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전쟁 참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다시 나면 지금도 가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됐다니 내가 더 고맙다. 우리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른다. 많은 나라가 건넨 도움의 손길로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은하고 서로 교류,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혈민관계로 이루어진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1963년 수교를 맺고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며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돕는 특별한 우호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퀴즈에 대한 알맞은 답을 써보아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아요. 그들의 희생과 노력을 알지 못하고 그저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나라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에티오피아 하면 이제는 가난이 아니라 감사함이란 단어를 먼저 떠올려 보아요. 지구 반대편의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